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주제 30번 붕당 정치의 변질과 환국 발생입니다. 이 부분을 앞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번에 훈구와 사림이 경쟁하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림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사림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훈구를 몰아내고 사림이 중앙 정치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반이라도 나랑 좀 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화장실에 같이 가기도 하고 매점에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집에 가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의 무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 무리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붕당이라고 합니다. 즉, 붕이라는 건 벗붕이에요. 친구들의 무리가 생겨요. 즉, 이 붕당은 어떤 무리가 생기냐면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느 지역에서 왔어? 근데 너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 배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거기서 왔어? 나도 거기서 왔는데 너도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도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랑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무리가 형성돼요. 그런 무리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리들을 붕당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무리의 대표적인 무리가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동인 무리라고 했고요. 서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서인 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인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이 북인의 세력은 점차 약해졌고 결국 조금 강력했던 세력은 바로 이 서인과 남인 세력입니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서인과 남인 세력?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예속 논쟁했을 때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좀 달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의 무리가 나누어진 게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해보는 거는 어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붕당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서인과 남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잘 지내고 있었던 이 붕당, 이 무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무리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종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종 때 예속 논쟁의 결과 마지막으로 서인과 남인 중에 누가 권력을 잡게 되죠? 마지막 논쟁으로? 맞아요. 누가 잡게 됐나요? 바로 남인이 마지막 예속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이 엄청 기세등등해졌어요. 남인이 이제 내가 승리했으니까 아주 기세등등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꼴 보기 싫어하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 현종 다음에 등장했던 숙종입니다. 숙종은요, 그래서 이 남인의 세력이 너무 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숙종은 하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요, 환국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환국이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숙종이 남인을 싹 다 죽이고 서인 너네가 짱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서인을 싹 죽이고 그냥 남인 너네가 짱 먹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뀐 것, 이런 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언가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인이 체육대회를 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니까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어떻게 했냐면 남인한테 야, 남인 쟤네 체육대회 하는데 비 오네? 야, 그 기름 묻은 천막 있지? 엄청 귀한 거였거든요. 왕실에서만 쓰는 기름 묻은 천막. 그거는 비를 막아주는 천막이었는데 그거를 남인한테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하는 말이 안 빌려주셔도 돼요. 이미 그냥 가져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숙종이 화가 난 거죠. 남인 얘네 아주 잘 나간다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그 귀한 천막을 내 허락도 없이 다 가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하루아침에 숙종은 신하 세력을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은 하루아침에 남인한테 집중되어 있던 세력을 서인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환국이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반장이 유라였는데 하루아침에 선생님 마음대로 유진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 서인은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걸 봤잖아요. 이제 서인도 충분히 물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인은 이제 남인의 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남인을 무조건 숙청하고 남인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남인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숙종이 환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인은 뒤에서 이를 빠득빠득 갈아요. 자, 그래서 미인계를 활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남인은 장희빈을 내세웁니다. 이 장희빈은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집안도 꽤 좋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장희빈의 아버지가 남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인을 이용해서 이 장희빈은 숙종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희빈이라는 직책까지 얻고 나중에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숙종은 사실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장희빈과 사랑을 나눴고 장희빈이 바로 아들,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딱 낳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바로 이 장희빈의 아들을 깜난애기를 바로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러니까 서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숙종한테 아니 바로 세자로 그렇게 책봉하지 마시고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게 귀에 거슬렸나 봐요. 자, 그래서 바로 장악하고 있던 세력을 또다시 환국을 해서 환국을 통해서 자기 첫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장희빈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리고 다시 정치적인 힘을 남인한테 몰아줍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환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환국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했던가요? 다시 이 장희빈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식게 되고 숙종은 인현왕후가 그리웠던 건지 쫓아냈던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장희빈이 아주 화가 나서 이 인현왕후를 막 저주했다라는 글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이 다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장희빈이 사약으로 장희빈의 힘이 약해지면서 남인의 세력이 다시 낮아지고 서인을 대표했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서인의 힘이 다시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힘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는 환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숙종은 붕당들이 싸우는 게 싫으니까 한 명의 붕당, 한 명의 세력한테 정권이 장악되어 있는 게 싫어서 누가 정권을 꽉 가지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거를 다른 세력한테 주고 또 다른 세력한테 주고 이러한 환국 정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정권 세력이 바뀌어버리니까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랑 반대되는 세력을 무조건 몰살하고 무시하고 눌러버려요. 왜?
다음에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즉 붕당이 변질됐던 거죠. 붕당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였는데 환국을 거치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쟤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지배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붕당이 변질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환국의 결과 서로를 인정해줬던 붕당 정치의 성격이 원래와는 다르게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이었고 숙종의 환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붕당의 싸움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 붕당의 싸움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 붕당의 싸움을 막고자 등장했던 두 명의 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70쪽과 71쪽의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70쪽의 1번, 사화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죠? 사림이죠. 그리고 사림이 붕당을 만들었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래요. 골라볼까요? 국왕이 특정 분당의 편을 들어주어, 여기 밑줄 쳐볼까요? 갑자기 집권 세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확 바뀌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했죠? 바로 환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71쪽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쓸게요. 인현왕후는 어떤 세력을 대표했죠? 서인을 대표했습니다. 반대로 장희빈은 남인을 대표했죠. 자, 세 번에 무엇으로? 환국으로.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가졌지만 결국 어떤 정치가 변질됐다고요? 붕당 정치의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워크북 정리해 주세요.